기억나는 거 없다 그러셨는데 성폭행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스태프들 있는 방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 혹시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어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왜 여성 스태프 2명만 남겨두신 건가요? 공주한 씨 혹시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계신가요? 피해자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팬들에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갑시다. 네, 한 말씀 하신다니까.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린 여러분께 힘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세요? 네, 형식 변화하겠습니다. 가려던 길을 다시 돌아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건이 약간 독특한 게 보통 연예인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연예인 이제 소속사나 연예인 측에서 뭐 사실 무근이다 뭐 어떻다 그렇죠. 뭐 무고죄 뭐 무고는 큰 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온라인에서 그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기 마련인데 지금상 소속사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왜냐면 피해자도 같은 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지한 씨는 뭐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는 좀 사건에서 좀 의혹이 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의혹이 그 댓글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다 보니까 또 꽃뱀 프레임까지 씌워지는 상황이 됐는데 강지한 씨가 별 얘기를 안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원포인트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댓글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런 꽃뱀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가해자인 지금 당사자가 직접 얘기를 해준 부분은 더 이상 이런 소문이 퍼지지 않게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범죄 혐의를 저지릅니까, 이게? 이제 본인 자체는 아마 제가 이제 이건 추측입니다. 네. 아마 술이 굉장히 많이 취했던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사불성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경찰에 왔을 때는 그전에 이제 블랙아웃 상태가 돼 있을 거로 봐요. 그런데 이제 뭐 꽃뱀 프레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언론에 나온 피해자 진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두 분이 같은 방에 있었고 예. 더군다나 강지환 씨가 한 명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지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면 강지환 씨의 어떤 행위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뭐 지인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감금되어 있는데 뭐 신고해달라 이런 거 보냈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예. 또 여자가 두 명이나 같은 방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결국 나온 진술들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아까 그 소속사에서도 뭐 이건 무고로 대응하겠다 아니면 뭐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안 는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강지원 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네, 네.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진짜 안 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피해자 진술 자체를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 측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 피해자 진술이 100%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억이 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불리한 진술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것은 거의 자백에 가까울 정도로 불리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강지환 씨가 앞으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수호 변호사님, 경찰에서는 뭐 DNA 수사 의뢰 일단 객관적으로 그거를 입증해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 후에 수사를 보강해서 기소하게 되면은 재판이 열리고 거기에서 유죄 무죄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제로 이런 강간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그런 그 체액 등을 이제 검사해서 과연 그게 이 강지환 씨의 것이 맞느냐 여부를 예.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고요. 하지만
이거를 검사하고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에 그 관련된 증거로는 제출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과학 수사의 증거, 과학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들이 다 직접 증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 검사 결과 누구의 것이다라고 나오면 그게 직접 증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예.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아서 실제로 강간 행위 등이 있었다는 그렇죠. 것을 바로 알 수 네. 있는 건 아니고 추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엄밀히 따져보면 이제 간접 증거입니다만, 하지만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진술이 일치하고,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과학수사 결과까지 보강된다면 혐의 사실 입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측근데 아마 DNA 검사는 여자분이 둘이잖아요, 피해자가. 그래서 두 분의 어떤 몸에서 채취한 DNA. 그러면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몸을 만졌다고 한다면 손에 남아 있는 그런 DNA가 충분히 검출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자와 관련된 DNA 검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말로 DNA 검사 결과 강조한 씨의 DNA와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예. 이건 여자 피해자들 진술을 뒷받침하는 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자리에 일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제기됐던 의혹 중에 하나가 밤 네. 9시면 너무 이른 시간 아니냐, 그런 일이 벌어지기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그 전날 거의 밤샘 촬영을 하고 강자연 씨 집에서 아침부터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7명 정도가 모여서, 그러니까 뭐 소속사 직원이나 스태프들이 모여서 술을 먹었는데, 강자연 씨 집이 뭐 홈바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정원도 넓은 타운하우스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촬영 끝나고 와가지고 스태프들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중간에 대부분 돌아가고 이번에 그 피해자 여성 2명이랑 강자연 씨가 술을 마셨으니까 아마 이제 저녁 9시면 이른 시간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 정도 술을 마신 굉장히 만취가 될 만한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이 보도 내용 볼 때 좀 쉽게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강지현 씨 집을 보니까 굳이 뭐 술집이나 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집이 거의 펜션급의 그런 그 전원주택이어가지고, 이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이 집에서 그런 파티도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